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기출문제를 한 10회차 정도를 쭉 분석을 해서 진도별로 문제를 쭉 정리해 보시면 중요한 부분들이 어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적어도 3번 이상 반복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고 핵심 이론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간단하게 우리 도시개발 구역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순서를 먼저 한번 쓱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이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이 각각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사업하는 거고, 이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이런 비도시 지역 같은 데서는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는 게 사업하는 장소를 정하는 거죠. 위치와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 방식도 정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문제를 내고 개발계획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봅니다.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계획으로 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자와 시행 방식도 정하는 거죠. 사업을 전보 수용으로 할 건지 전보 환지로 할 건지 섞어서 혼용 방식으로 할 건지를 이 사업 방식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정하고 시행자도 정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12명 시행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 1명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구역을 정하는 파트가 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파트가 있고 또 시행자와 시행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독립적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개발계획 수립되면서 발표가 되면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자,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죠. 그 다음에 공사 착수를 합니다. 전보 수용이든 전보 환지든 혼용 방식이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도시개발 구역에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고 요 개발계획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시행자도 한 문제, 실시계획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과 환지 방식에서 각각 한 문제씩 문제가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환지 방식만 2문제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 보실 거니까 요 각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인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그 다음에 시행자, 실시계획,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라는 순서를 잘 보시고 자, 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문제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맞습니다. 두 번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했을 때, 구역정을 요청했을 때, 우리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여러 장관이기 때문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고 면적은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했을 때 국토부 장한테 요청을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면적 같은 거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10만 제곱미터든 뭐 30만이든 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자, 이거는 뭡니까? 지방공사 장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죠. 자,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정을 제한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청은 요 위에서 본 것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장은 요청을 못합니다. 대신 요거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4번 지문처럼 공공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정을 제한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3번 지문 이런 거는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4번은 맞죠. 공공기관의 장에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 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30만도 포함됩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정을 제한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5가지 사유가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은 정답을 우리가 3번 보시면 되겠죠.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걸 뒤에 가서 또 한 번 볼 겁니다. 문제로. 이거 중복되는 문제로서 26회 때 나오고 또 우리가 뭐 작년도 33회 때도 나왔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도시개발구역하고 개발계획이라는 파트를 혼합해서 낸 문제인데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대도시의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영독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규모가 자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3만 제곱미터 이상 잘못됐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정 규모입니다. 규모. 주거나 상업지역은 1만 이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도 1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자, 계획관리적에서 구역을 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죠. 자, 개발계획을 이런 계획관리지역 같은 비도시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비도시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 이게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개발계획 파트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번하고 4번은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 3번이 4번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동의받을 필요 없으니까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5번은 자,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자, 요청 같은 거 할 때는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요청 같은 거 할 때도 의견 청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정답 같은 경우 요거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자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상 정도 난이도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문제를 수정한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로서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7가지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는 허가를 바꿔야 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주의할 점은 여기서 특별자치시는 빠집니다. 허가권자가 원래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종시 같은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빼고 특별자치시를 빼고 나머지 특별시, 광역시장, 자치도 시장군수한테 가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구역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관청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뭐였습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핵심 이론 정리할 때 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지 않은 거,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렇게 5가지에다가 2가지를 추가했죠. 대선과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 토지의 분할입니다. 이 분할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자, 농림수산물 생산용 비닐하우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농사 짓는 목적으로 개발 행위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 채취, 도시개발구역원의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는 것은 허가 안 받는 예외로 뺄 수 있는 것들이죠. 1, 2, 3, 4번은 허가를 안 받을 수 있는 예외로 빼는 거고 이 5번은 허가를 받는 7가지 원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제 핵심 이론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업 관련된 개발행위, 도시개발구역의 지장을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석채취,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니까 개발하지 않고 남겨두기 위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는 것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근데 5번은 허가를 받는 원칙이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라고 합니다.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가 있었죠. 자,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이건 A타입이기 때문에 3년이 돼야 됩니다.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나서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고, 환지 방식일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일, 공사 완료 공고일은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인데, 자, 해제되는 날짜는 다음 날을 붙이셔야 됩니다.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4번에 준공검사일은 해제 사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 방식으로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 준공검사일에 해제가 된 것,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을 5번으로 보시고, 자, 참고로 우리 이거를 도시개발법에서 A타입, B타입으로 나눠서, 자, 우리 해제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타입에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비정상 해제. 자, 우리 A타입은 B타입과 다르게 사업 순서가, 아까 제가 B타입은요, 이런 겁니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비도시 지역 같은 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하고 시행자를 이렇게 묶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순서가 구역 정하고 개발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이 실시계획이고 그 다음이 착수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고시가 되고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야 되고, 수립고시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었다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인가신청 안 내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반면 우리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이 아닌 뭐 주거나 상업, 공업 쪽에서는 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시행자를 정하면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입니다. 자, 이때는 여기 내려가는 기간은 기간이 없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서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건 A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A타입으로 보셔야 돼요. A타입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의 수립고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두 번째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서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 요거니까 3년 내 인가신청을 하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고,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라는 힌트가 나오면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해야 된다.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제,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었다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3년 안에 인가신청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입니다. 이렇게 2년, 3년에 두 가지 해제 사유가 있는 거예요. B타입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아까 문제에서 공사 완료 공고나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해제인데, 자, 그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정상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 환지 방식으로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니까 그 정상적 해제 사유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3년, 그 다음에 여기 뭐 2년, 3년은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비정상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 B타입에서는 여기가 2년이 5년으로 바뀔 수도 있죠.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2년이 5년으로 바뀌고,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3년의 해제 사유를 5년으로 바꾸는 경우도 자,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아까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까 보시면 5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1, 2, 3, 4번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그냥 한 문제로 냈네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용도 지역하고 지정 규모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로 안에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자, 주거 상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고, 공업지역은 공장을 질 거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좀 커야 되죠. 자연녹지, 그 다음에 여기 생산녹지, 뭐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는 생산녹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만, 1만이니까 1311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311
13, 1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여기는 보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비도시 지역이면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비도시 지역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비도시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단 비도시 지역이라도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해주면 면적이 10만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보기에는 지금 비도시 지역이란 말은 안 나왔는데 일단 비도시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더 크게 해야 된다. 다만 비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법정된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해주면 비도시 지역 30만이 10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 바랍니다. 자, 어쨌든 5번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6번 문제. 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는 종합 문제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1번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시행자로 시행자 후보에 들어가 있죠.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된다. 자, 이게 역세권 개발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KTX역을 만드는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되는 거지 철도공사가 아닙니다. 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데 여기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국가철도공단, 정부 추정기관 중에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가 되는 거고 이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장소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되는 자는 국가철도공단이고 한국철도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장소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 지문도 잘못됐습니다. 자, 3번 지문을 보시면 자,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년 안에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다. 자, 맞습니다. 자, 시행자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 못 들어가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맞죠. 이게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자, 시행자 변경도 뒤에 가서 할 건데 여기서 미리 앞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4번 질문은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 후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하는 자는 12명 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1번을 빼고 6번 시행자인 조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제한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틀렸습니다. 자, 민간이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전체 제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찾아서 거기 소유자 동의를 모두 얻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토지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행 업무 이렇게 우리 공공주체인 4명, 국가나 지자체 1번, 공공기관 2번, 3번 정부 출연기관 3번, 4번 지방공사가 4가지 업무, 토지 분양 업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택 건설업자한테 업무를 대행시킬 수가 있다죠. 있다기 때문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대행이라고 합니다. 대행. 자, 일단 정답 보시면 3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시행자 변경 사유로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국가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맞다. 2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 안에 사업 착수 안 하면 자,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 공공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분양 업무 같은 것들에 대한 업무를 자, 주택 건설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업자가 이런 토지 분양 업무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 공공주체가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시행자 변경 사유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A타입으로 보시면 돼요. A타입에서 아까 앞에서는 해제를 본 거고 자, 이번엔 시행자가 변경되는 건데 A타입은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먼저 하죠. 시행자를 정하면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먼저 1단계로 하고 자, 2단계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가서 인가로 가는 거고 공사로 착수하는 건데 자, 시행자 변경은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니까 여기서부터 1년, 여기서부터 2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구역 지정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1년. 자, 실시계획 인가고시로부터 2년 내 공사 착수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려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자,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크게 3년짜리는 이건 해제 사유니까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1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하는 거고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들어가면 아까 A타입에서 구역이 해제되는 사유가 될 수 있죠.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 지정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자, 일단 빨간색 3년은 해제 사유고 하얀색 1년하고 2년이 변경 사유니까 그걸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대도시의 시장은 구역을 정할 수 없고 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 자, 이게 아닙니다. 자, 요청을 하는 관청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 구청장이 특광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고 자, 대도시의 시장은 자,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 이렇게 2개 이상 도에 걸치면 자, 2개 이상 도지사가 만나서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거니까 더 넓은 도지사가 구역을 정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그래서 뭐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치든 경기도와 뭐 충청남도에 걸치든 이렇게 걸치면 그때는 그 2개 이상 도에 걸쳤을 때 그 도지사가 만나서 협의해서 구역 정할 사람 1명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자, 더 넓은 행정구역 도지사가 구역을 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맞죠? 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해당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게 2개 이상 지구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하나의 구역을 2개 이상 지구로 분할하려면 분할된 각각의 지구가 1만 제곱미터 이상씩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할이 되었을 때 각각의 도시개발구구 분할된 지구가 1만 이상씩은 돼야 되니까 1만 미만이면 분할이 안 되죠. 적어도 2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2만 이상 돼야지 각각 1만 이상, 1만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2만 제곱미터가 넘어가야지 2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게 5천, 5천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이 분할 요건에 안 맞습니다. 분할 후 각각의 지구가 1만 이상씩은 돼야 됩니다. 자, 자연녹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B타입으로 아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역은 구역 지정 이후에 B타입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거니까 5번도 잘못됐고 답은 3번에서 쉽게 나옵니다.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이렇게 가로놓기로 한 문제를 냈는데요. 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다. 이게 B타입이라고 또 힌트를 줬네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아래 규정된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우리 B타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역을 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이니까 구역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그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단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적용한다. 요거는 2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면 다음 단계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인데 요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그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되는 거죠. 여기 되는 날인데 앞에서 여기 다음 날이라는 말이 써있기 때문에 아래 규정된 날 다음 날로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자,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앞에처럼 이것도 5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B타입일 때는. 그래서 이게 자 2년, 3년, 5년이니까 정답이 2번 되겠죠.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로 꼭 푸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인데 이게 B타입이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순서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자 2년, 그 다음에
3년,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을 적용해서 해제되는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을 비정상적으로 포기하면서 해제되는 날짜. 그 다음 2번. 자, 9번 문제도 한번 잘 보십시오. 9번 문제도 종합 문제로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문제의 종류에서 자, 이게 지금 틀린 걸 찾는 건데 여기 자연녹지라는 힌트를 줬어요. 자연녹지면 이게 B타입으로 할 수 있고 추락지구 같은 게 정해져 있다. 추락지구면 이게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보지 않는 지역이죠. 자, 면적이 3만 제곱미터면 100만보다 미만이란 얘기고 자,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케이스다.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자, 시도지사, 특광도지사가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때는 이제 대도시는 제외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문수구청장이 자, 시도지사, 특광도한테 구역 지정을 자,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원칙이 되니까 맞습니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가 환지방식이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가 환지방식일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는 거 맞습니다. 여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예외인데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환지방식이고 개발계획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자, 3번.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까지 해야 한다고 100만 미만이면 공람 먼저 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할 수 있죠. 100만 미만일 때. 그래서 100만 여기 미만 3만이기 때문에 100만 미만으로 보고 공람이라는 건 먼저 의무적으로 해서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자, 필요하면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자, 4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추락지구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추락지구 때문에 이미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로 선행돼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예외로 보는 거죠. 추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예외가 있으니까 자, 5번 지문이 잘못됐네요. 5번 지문을 틀린 거로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거 여러 가지를 다 묻는 종합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종합 문제로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특광도지사가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또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조합이기 때문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해서 두 개를 다 해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면적이 100만 미만일 때는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가 맞죠. 앞에 문제에서 3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자연녹지라는 앞에 문제 조건이 나왔으니까 자연녹지면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지문이 답이 돼야 되죠. 추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관련 내용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좀 약간 심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혼합 문제라서. 자,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지역은 결합해서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죠. 도시개발구역은 분할도 가능하고 결합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 틀렸습니다. 자, 국가가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아까 좀 전에 봤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네요. 근데 국가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3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 수립하는 경우 군수구청장한테 송부해서 송부받은 이 군수구청장이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공람시키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공람을 시켜야 되죠. 개발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자, 이게 송부해서 광역시장이 군수구청장한테 송부해서 송부받은 군수나 구청장이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공사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라는 규정이 있었지 공사완료 공고일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5번 질문 보시면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에 그냥 도시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지구단위 구역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게 아까 비정상적으로 뭐 2년, 3년 그런 해제가 아니라 공사 완료로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에 정상적으로 공사 완료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맞죠. 비정상적일 때는 이게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는데 정상적 해제할 때는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으니까 정답이 5번이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아까 우리 도시개발구역은 분할하거나 결합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하나의 구역으로 두 개 이상으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구역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했을 때도 1만 제곱미터 이상, 분할했을 때도 각 지구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국가가 시행자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안 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 안 받고도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하는 경우에는 군수구청장한테 송부해서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시켜야 되는 거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야 됩니다. 자,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고, 자, 이건 정상적 해제이기 때문에 환원 폐지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답이 5번이 맞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를 모두 고르면 시도나 대도시가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기역, 니은, 디귿이 맞겠죠. 토지주택공사는 시행자 후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시도나 대도시의 시장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시험 문제가 쉬울 때는 이렇게 32회 때 쉽게도 나오고 어려울 때는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와서 우리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험 볼 때 운도 있으셔야 될 것 같기도 그 느낌 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이거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유사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토지 합병은 들어가지 않죠. 합병은. 자, 7가지 개발행위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두 번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세 번째 토지 용질 변경, 네 번째 토석 채취, 다섯 번째 토지 분할은 들어가는데 합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거기다 2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자, 건축물의 대선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나로 묶어서 추가하시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묶어서 그걸 추가하시면 총 7가지가 됩니다. 5가지 개발행위에다가 자, 6번째가 건축물의 대선하고 용도 변경, 그다음에 7번째가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에 방해되거나 또 수용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미리 허가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뒤에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33회 때 문제죠.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는 5가지가 있었어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러 장관들이 요청을 했을 때, 자, 3번. 자, 여기 공공기관의 장,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을 제한했을 때인데 20만이기 때문에 면적 미달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2개 이상 도에 걸쳐서 자, 거기 협의했는데 협의가 그 2개 이상 도지사가 만나서 협의했는데 협의해서 구역 지정권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협의가 안 돼가지고 구역 지정권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도에 걸쳤을 때
협의가 안 되면 그 도지사 간에 만나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죠. 30만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개발구역에서 13문제 정도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좀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구독자 이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개발기획 수립에 대한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